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시죠. 그러니까 문제 48쪽이죠. 그러니까 48쪽에 6번입니다. 6번 도중관리계획 설명으로 틀린 X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중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OX X 틀렸죠. 날의 X 다음 X 날의 다음 XX이죠.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맞죠? 그러니까 1번 틀려서 답이죠. 됐습니다. 2, 3, 4 읽을 필요 없죠. 예,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민법은 어느 하나만 갖고 확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겨 있는 내용이 이게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겨 있는 뜻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히 답이다 하기가 쉽지 않지만, 공법은 그냥 간단하다고요. 뭐 그런 것들이죠. 뭐 공부니까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용도지구 지정은 도중관리계로 결정한다 맞고요. 3번 주민은 기반설 설치정비 개량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권자에게 도중관리계획의 위반을 표시해요.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네 글자 뭐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고요. 기지산대 제한할 수 있죠. 물론 그러니까 7번 보시면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중에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기지산대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고 용도지구내 산, 대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고 우리 동네 개발 사업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개발법에 지정과 요청과 제한할 수 있죠. 우리 동네 정비 사업 하게 해주셔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제한은 개발법 정비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요. 동그라미 4번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위것에 딱 어긋나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 5번 도시군관리계획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함께 위반할 수 있다. 딸내미, 그러니까 엄마 손잡고 쇼핑 같이 할 수 있다. 맞죠? 틀린 것은 1번. 7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 되는 사항을 만 고른 것은 7번 보시죠. 용용용 입지기계정 이 국토계획법의 거의 대부분이죠. 용용 입지기계정 아닌 거 광역도시계획 내용 그러니까 재산권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시험 나온 적 없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재산권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시험 나온 적 없고 남은 건 이쪽밖에 없죠.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걸로 뭐가 있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두 가지는 개발행위 허가에 걸린 사항이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니은번이 틀렸고 개발밀도관리구역 그 위에다가 개발행위 허가 쓰시고요. 니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행위 허가에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죠. 뭐 기억번 도시자연공구역 구역 그 표시요. 구역 용도구역이고 디귿번 개발사업 그다음에 리을번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8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설명으로 옳은 동그라미요. 동그라미 1번 시가와 지원구역증에 관한 사선 거고요. 여기서 그게 특별히 나올 건 착수밖에 없겠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사업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틀린 것은 요걸 바꿔서 옳게 할 수도 있고 저걸 바꿔서 옳게 할 수도 있는 거죠. 7번 보시고요. 다 뭉뚱그려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어떻게 해요?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고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가운데 용도구역 그 가운데 시가보전구역 수안자원보호구역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얼마내 신고하고요.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시가보전구역을 살릴 거면 두째 줄에 신고 없이가 틀려서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가보전구역이 없다면 관계없이 계속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국가계획 표시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보전구역 표시요. 시가보전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 사선거고요. 국토부 장관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죠? 그냥 시가와 주정구역 관계없이요.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칠판이요. 국가계획과 연계된 건 국토부 장관이 계획 세우고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죠.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2번 맞고요. 3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 표시요.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적에 부담시킬 수 없다. X요. 있다는 거죠. 행정계획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하는 게 원칙. 예산이 빠듯하잖아요. 한 건당 5억씩 잡으면 1년에 2천 건만 잡아도
얼마예요? 1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군요. 이제 생략하는 경우, 이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수산, 표시요. 수산자원. 우럭구역은 콘크리트 장관이요? 우럭 장관이요? 우럭 장관 해야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에 관한 도중관리기획은 국토 X예요. 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뭐 길게 해양수산부 장관 다 소용없고요. 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동그라미 5번. 도중관리기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나르다움 XX예요. 나르다움 XX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고, 그러니까 9번 문제요. 국토기획법 주민이 도중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 요구되는 제한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위반 제한 몇 가지에 대해서요? 4가지. 앞글자 보고요. 기지산대. 그러니까 기반시설 동네 주차장 만들어지면 좋긴 하지만 내 땅이 뺏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제한하려면 얼마고요? 5분의 4. 지산대, 지구단위계획, 그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행위제한 대체는 다 얼마고요? 3분의 2이죠.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끝에 5분의 4. 그러니까 뭐 동그라미 1번 설치나 동그라미 2번 정비나 계량이나 다 똑같은 거죠. 동그라미 2번 끝에 3분의 2 x 5분의 4 면적의 5분의 4 이상. 뭐 동그라미 3번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구단위계획 3분의 2. 그러니까 4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3분의 2. 5번 둘째 줄의 제한을 지구단위계로 대체 3분의 2입니다. 틀린 것은 2번. 그러니까 10번 문제요. 그러니까 50쪽에 10번. 그러니까 도중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동그라미요.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번 건자가 용도지역 표시요.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관한 도중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해당 지방의회 표시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맞는데, 그러니까 얘는요. 동그라미 1번 다시요. 위반권자가 사선거구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관한 사선거구요. 도중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으로 가보자고요. 그 용도지역 용용령이 빠지면, 그러니까 지금 뜻은 이런 거죠. 7번이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하려면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원칙 맞죠? 근데 이제 법에 써진 게 뭐고요? 경미한 때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죠. 지금 동그라미 1번 지문에 있는 용도지역 등등은 중요한 거니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고, 경미한 사항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경미한 사항이 뭔지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고요. 5개를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40문제 다 아는 문제 나온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40문제 중에 그러니까 뭐 15문제 알면 되는 거죠. 아무튼 40문제 자체가 그렇고, 또 그 어느 문제 5개 지문 중에서 지금 차라리 문제가 쉬운 편들이었어요. 앞에 있는 문제들이요. 5개 지문 중에 뭐라고 그래도 떠오르거나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5개 지문 중에 보도도 또 못한 지문 2개가 들어오는 게 기본이라고요. 그런 문제 셌어요. 그러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걸로 푸는 거지 다 아는 거 아니라고요. 아무튼 동그라미 1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쌍수는 10년마다 X 몇 년마다 5년마다 두째 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도중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XX. 또 그냥 가도 틀리죠. 동그라미 3번 도중관리계획 결정은 그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X 틀렸죠. 7판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100분지 1대 도를 냅니다. 뭔 소리요?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뭐가 나와야 되고요.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지형도면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요. 그러니까 주민으로부터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사선거구요. 관청은 제한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 그렇죠?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뭐 전부 위에다가 플러스 일부, 전부 일부를 부담시켜야 한다, XX 시킬 수 있다는 거죠. 행정계획은 행정계획 비용은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 예산이 빠듯하니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면
관부의 실효일자, 실효사유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첫 번째요. 도중관리계획 결정에다가 고시 쓰시고 도중관리계획 결정했으면 당연히 발표해야죠. 발표합니다. 근데 효력상실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20년 미집행이면 효력상실이 있죠. 시설 결정하고 20년 동안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상실한다. 그다음에 용도구역 가운데 시가와 주정구역은 시가와 유보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5년, 20년 사이 수정한다. 기간이 끝났으면 끝난 거죠. 끝났다고 알리라고요. 실효됐으면 실효도 고시하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라는 것도 고시하는데 그럼 뭐가 X요? 둘째 줄 이해관계인 X, 서면 X, 통지 X, 한다 X요. 서울특별시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뭔가 결정했다고 치죠. 서울특별시에서 뭔가 결정했으면 서울특별시 사람들과 관계된 거잖아요. 뭐 실효됐을 때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1,000만 명한테 다 통지해요. 그러니까 도로가 서울특별시 시민만 써요? 그러면 전국 모든 사람이 통지해요? 모잠비크 사람도 와서 도로 쓸 수 있잖아요. 통지해요? ET도 와서 도로 뭐 한번 지나갈 수 있는데 통지해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둘째 줄 싹 X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공법이 뭐예요? 민법이 특별법이 붙은 것 뿐이죠. 그러니까 민법은 뭐고요? A와 B가 대등하게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법은 뭐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법이요. 그러니까 공법 넓게 행정법 타고요. 그러니까 C와 D가 대등하지가 않다고요. 대등하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관계니까 행정청과 그러니까 국민 개인 간의 관계니까 이건 대등할 수가 없고 이쪽에다 우리가 권력을 준 거죠. 그래서 요거에서 요렇게 바뀐 요 차이가 민법의 특별법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가는 거죠. 민법의 의사표시 발신여 도달형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계약을 맺기로 했다고요. A가 내 차 살래? 내 차 1,000만 원에 사. B가 화장실 가서 알았어. 네 책 살게. 네 차 살게. 계약이 성립됐어요? 안 되죠. 도달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됩니다. 도달해야 되는데 먼저 똑같은 얘기냐? 이거 뭐 민법 얘기니까 이쪽에다 쓰면은 그러니까 요것만 쓰시면 되죠. 의사표시는 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의사표시는 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어떻게 도달이 되는 거고요? 통지해서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편물 등이 도착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이 노란색은 쓰시죠.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통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요? 고시, 공고, 공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니고요. 공시, 광고, 발표 다 똑같은 얘기인 거죠. 고시나 공고나 공시나 광고나 그러니까 공시는 또 뭐고요? 요 공자와 요 시자를 뺀 거죠. 그러니까 공시나 광고나 발표나 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고시나 공고나 아무 차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청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돼야 됩니다. 특정인에 대한 도달은 통지이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도달은 고시와 공고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도중관리기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거지 어느 특정인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지할 수가 아예 없는 거고요. 둘째 줄 싹 X. 10번 문제 옳은 것은 1번이고 11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교육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는 등 도중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환경 성검토를 해야 하는 경우는 그 둘째 줄에 문제의 둘째 줄 환경 아래다가 괄호 열고 주변 괄호 닫고 쓰시고요. 공법의 환경은 다 주변 환경을 얘기합니다. 뭔가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요. 환경, 친환경 농산물 푸르게가 아니라고요. 공법에서 환경은 푸르게는 어쩌다 한두 번 나오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때나 푸르게인 거고. 그러니까 어디 애기들 학교 주변에 술집이 많으면 교육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학교 애들이 풀만 뜯어 먹어요? 풀만 먹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육 환경이 안 좋다. 교육 환경이 안 좋다고 할 때 그 환경은 푸르게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데 둘러싼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공법의 환경은 다 99.99%다 주변 환경입니다. 문제 봤는데 11번 문제 동그라미 1번 개발제한 구간에 기반시설 설치 동그라미 2번 해당 지구단위계획관의 나대지 면적이 동그라미 3번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목적이 어찌고 저찌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고요? 빨리 12번 넘어가셔야죠. 40문제 30분 시간 탱탱 남아요. 또 돌이켜보세요. 모의고사 돌이켜보세요. 모르는 거 붙잡고 그거 갖고 끙끙거리라고 시간 갔지. 그러니까 아는 거 아까 뭐 5초짜리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시한 날부터 1억 발생 5초짜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많은 거고요. 모르는 거는 빨리 넘어가시라고요. 풀 거면 답을 표시할 거면 집중을 해서 3분을 들여서도 답을 표시하고 넘어가시고 내가 잘 모르겠다 싶은 거는 그러니까 손도 대지 말고 빨리 다음 넘어가시고 그래서 41번부터 80번 풀고 와서 풀었으면 이제 45점 나왔잖아요. 목표도 다 됐다고요. 이 정도 하셨으면 다 됐어요. 다 돼요. 그러니까 됐고 그 다음에 푸근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오른손으로는 연필 왼손으로는 뭐고요? 모나미. 그래서 모나미로 할까? 내가 할까? 내가 해볼까? 모나미 네가 일래.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풀어가면 되는 거죠. 푸근한 마음으로 해가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면 되는 거지. 그 모르는 거 갖고 끙끙대지 마시자고요. 그리고 한번 내가 이걸 풀어야 되겠다. 모르지만 한번 해야 되겠다. 그 80번까지 갔다 온 다음에 하시라고요. 처음에 했다가는 다른 거 공짜 문제도 기다리는데 그거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풀면 반드시 푸세요. 그러니까 풀었다가 대충 풀어서 다 표시했다가 다음 그러니까 80번까지 갔다 와서 시간이 남는데 다시 봐서 아닌 것 같아. 다시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내가 확진할 수가 없으니까. 확진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다시 80번 갔다 와서 다시 와서 절대로 고치지 마시고요. 절대로 고치지 마시고 세상에 어떤 것이 2019년 10월 26일 13시 25분에는 생각이 안 나다가 2019년 10월 26일 13시 45분 돼서 생각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이런 건 없다고요. 이런 건 없고요. 13시 25분에 내가 몰랐으면 빨리 놓고 그냥 안 풀고 넘어가야 되고 답을 구했으면 그게 답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알아요? 뭔 공법을 머리로 해요. 이 뼛속에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무릎에 박혀 있고 머리카락에 박혀 있고 머리카락 자르는구나. 아니면 그러니까 어디 뭔가 저기 뭔가 그러니까 폐 저 안쪽에 박혀 있고 그런 몸으로 푸는 거지 감각으로 푸는 거지 그런 거 아니죠. 아무튼 처음 내가 답이다 싶은 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거였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15년 강의인데요. 풀었다가 고쳐서 맞췄다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안 풀고 넘어갔다가 다시 와서 집중해서 풀든지 아니면 풀 거면 그거 풀었고 그게 답인 거고 그러면 시간 남아요. 뭐예요? 자요. 만지지 말고 엎드려 자요. 문제지는 갖고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주무셔야지 절대로 만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빨리 아는 것만 풀고 그 다음에 여유 있게 왼손에 오른손에 연필 오른손에 모나미 그러니까 왼손에 모나미 하면서 푸시면 되죠.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셔야 되고 공짜 문제들 뒤에 다 기다리고 있다고요. 한 문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80번 갔다 왔다고 치죠. 80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옆에다 이 그림을 그리시고요. 11번 문제 자리가 좁으면 51쪽 아래다가요. 요 그리면 여기는 건물이 없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하면은 대부분 뭐가 되는 거예요? 개발로 가는 거죠. 콘크리트가 들어선다고요. B 동네는 원래 건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붓는다고요. 그러면은 주변에 걱정되는 게 A예요? B예요? A이죠. B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뭐 그런 거라고요. 환경이 이 얘기라고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 환경만 떠올릴 수도 되고 주변 환경을 떠올렸는데 이제 이 그림까지가 떠오르면 지금 한번 그렸으니까 나중에 떠올리실 수 있고요. 이걸 떠올리면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개발제한구역 표시요. 개발제한구역. 여기는 개발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개발지원구역에 기반시설 설치하면 기반시설 설치, 문화센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는 A 동네예요? B 동네예요? A 동네죠. 미치는 영향 따져봐야죠. 소나무야 괜찮여? 토끼야 괜찮여? 물어봐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2번요. 해당 지구단위계획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 2%에 미달. 빈 땅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A요? B요? B죠. 콘크리트 사이에 콘크리트 들어가는데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그라미 3번. 해당 지구단위계획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표시해요. 걔는 정비가 초점인 겁니다.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12m 이상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작은 도로이긴 한데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첫째 줄이요. 해당 구역을 개발한다고요? 정비한다고요? 정비한다고요. 그러면 정비하는 거니까 옛날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A요? B요? B라고요. 동그라미 4번.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역, 지구, 구역, 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 뭐 다른 법에서 뭐 하자고 정해진 거죠. 다른 법에서 뭐 하자고 정해졌으니까 하지 말라고가 아니라 하자고 정해졌으니까 A 쪽에 가까워요? B 쪽에 가까워요? B 쪽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물론 보전 산지라든지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특별한 예외인 거고. 동그라미 5번.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도심지 표시요.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도심지면 A요? B요? 윗동네에서요? B 동네이죠. 그래서요. 처음에는 11번 문제를 아무리 봐도 이런 건 나는 들어보지도 않았네. 이완지 그 나쁜 놈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시험에는 나오고 근데 막 화를 내시고 그렇게 될 텐데 그런 거 할 필요 없고요. 80번 갔다 와서 푸근한 마음으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안 떠오르죠. 아무튼 환경, 주변 환경입니다. 12번, 13번은 용도지역 문제니까 다음 주에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14번이요. 14번 도중관리계획 틀린 X예요. 동그라미 1번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도중관리 위반권자에게 그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네 글자 뭐에 대해서요? 기지산대 제한할 수 있죠. 맞고요. 동그라미 2번 시가와 조정구역 나왔습니다. 출판요. 도중관리계획 결정 당시 착수한자는 관계없이 계속하고 시가와 조정구역 수환장보구역 착수한자는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하고 그게 있는 거죠.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시행에 관한 도중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착수한 자죠.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허가를 X 다시 X 받아야 X. 그러니까 뭐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할 수 있다. 단 시수면 뭐 하고 계속할 수 있고요.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틀렸고 동그라미 3번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 2반 도중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뭐 그러니까 한 예로 무슨 도로요? 경부고속도로가 대표적인 예가 될 거고요.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공원, 녹지, 유원지 등 공간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중관리계획에 속한다. 공간시설이면 용용용, 입지, 기계정 중에서 뭐겠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지규제, 지구단위,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중에서요? 기반시설이겠죠.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50가지를 7가지 덩어리로 묶어놨고 그 중에 하나로 공간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라고요. 기반시설 도중관리계획 사항이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내용을 하는 도중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출판요. 경미한 사항인지 아닌지 이거 외워요? 그러니까 혹시 찾을 수도 없지만 기본서에 보면 이 경미한 사항이 깨알 같은 글자로 한쪽 3분의 2예요. 거의 두 쪽이 돼요. 그걸 읽어보신 적이나 있어요? 없잖아요. 행여 읽지 마시고요. 건강해쳐요. 읽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동그라미 5번 알 수가 없다고요. 알 수가 없고 그럼 그러니까 그래도 14번 문제는 쉬운 문제죠. 알 수 없는 게 하나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알 수 없는 게 2개는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학원 모의고사에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학원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계속 다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 모의고사의 지문들은 거의 다 아는데 그 중에서 내가 알고 모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아가는 거죠. 본 시험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 지문들 한두 개 나왔을 때 지금 동그라미 5번에 있으니까 그렇지 동그라미 5번이 1번 내용이 1번 지문에 있으면 그것만 갖고도 마음이 먹먹해지고 그러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아무튼 모르는 거 있든 5번 빼고 1, 2, 3, 4 중에서 답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요. 동그라미 5번은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고 하나는 중요한 겁니다. 어떻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쪽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이제 아시니까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죠. 지우고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40문제 중에 8문제가 나와요. 우리 본 시험 40문제 중에 8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줄을 다 쓰시고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뭔가를 결정했습니다. 변경하려면 해당 절차를 그대로 밟아서 변경 결정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공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출입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가야 되겠다고요. 수업 중간에 화장실 가실 수 있고 전화 받을 수 있고 석이니까 마음대로 하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미치면 되는 거죠. 그건 하실 수 있고 그렇다고 유리창 깨고 나갈 거예요.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문으로 나가셔야죠.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결정했으니까 변경하려면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공짜 문제. 이거는 공짜 문제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네 줄 다 쓰고 가죠. 그런데 변경에 그 중요한 변경이면 그 절차를 그대로 다 밟아서 변경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변경이 경미한 변경이면 그 절차의 전부 일부를 생략하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고 저찌고 변경이 나오면 그게 중요한 변경인지 경미한 변경인지 그 차이가 갈라지게 되는 거라고요. 방학 됐습니다. 아직 시험부터 안 끝났군요. 애기들 방학 됐다고요. 방학 돼서 PC게임 하루에 1시간. 근데 엄마, 나 오늘은 꼭 이거 해야 되니까 1시간 3분만 하면 안 돼? 그건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 나 조금만 변경하면 안 돼? 그래, 해. 변경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애기가요.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어요.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1시간을 16시간으로 변경했다고요. 그건 경미한 변경이요? 중요한 변경이요? 중요한 변경이죠.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변경, 경미한 변경이 나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8문제인데 이제는 이 둘째 줄로는 시험이 안 나와요. 한 문제도 거의 안 나와요. 어찌고 저찌고 변경을 써놓는다고요. 지금 그래서 다시 보시면 동그라미 5번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사선 그고요. 그거를 그 세 단원을 왼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가리고 보시죠. 동그라미 5번 세 단을 왼쪽 손가락으로 가리고 보면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중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그 세 단을 가린 상태로 7번 보시면 그러니까 1, 2, 3, 4에서 지금 몇 번이에요? 세 단을 가리면 그냥 변경만 써져 있잖아요. 변경만 써져 있으니까 뭐예요? 2번이라고요. 변경한다고 돼 있잖아요. 변경하는 거니까 변경하는 겁니다. 변경하려면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의견 들었으니까 변경 때 주민의견 들어야 되죠. 그런 겁니다. 허가 받았어요. 허가 받은 거 변경하려면 뭐 받으라고요? 변경 허가요. 신고한 거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예요. 그 절차 그대로. 이건 공짜 문제예요. 이건 공짜 문제이고 쟤네들도 이제는 그렇게 내지 않는다고요. 어찌고 저찌고 변경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 빼고요. 그러니까 왼손을 빼고 보면 도시적 축소에 따른 그러면 그게 중요한지 경미한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경미한 것을 외우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만 가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아무튼 얘는 1, 2, 3, 4가 없다고 치고 동그라미 5번에 5x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어찌고 저찌고 변경, 어찌고 저찌고가 붙어 있으면 그 지문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답을 구하시라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걸 알 수는 없다고요. 근데 이 문제를, 이걸 이제 이 네 줄을 염두에 두고, 특히 개발법, 정비법 그쪽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개발법, 정비법 기출 문제들과 예상 문제들만 풀어보셔도 중요한 변경인지 경미한 변경인지 가닥은 잡을 수가 있어요. 숫자에 기대지 마시고요. 5%, 10%, 20% 숫자에 기대지 마시고 내용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얘기고, 그러면 얘는 뭐냐고요?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프린트물 보시면 프린트물에 그러니까 4쪽이군요. 프린트물의 4쪽. 44쪽에 4쪽. 그러니까 1-6. 4쪽이요. 그러니까 1-6. 첫 번째 표가 옆으로 5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칸. 그러니까 대한민국 첫 번째 칸 5칸이요. 첫 번째 칸 위에서 아래로 대한민국 용도지역 4가지, 앞글자 4개 뭐가 있고요. 도관농자가 있죠. 두 번째 칸요. 도시지역 4가지 뭐가 있고요. 주상공농. 관리지역 3가지 뭐가 있고요. 개생보. 그다음에 농자가 있죠. 그 책에 써진 거하고 순서가 다르니까 조금 이게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세 번째 칸은 21가지니까 빼고, 그러니까 네 번째 칸, 그 두 번째 칸에 있는 9가지 용도지역을 성격에 따라서 세 덩어리로 나누는 겁니다. 네 번째 칸, 이미 개발 끝난 땅, 아파트, 상가, 공장,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용도지역 3글자 뭐가 되고요. 주상공. 그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요. 네 번째 칸에서요. 개발 가능 땅, 중간 땅 뭐가 있고요. 녹개. 그다음에 보전 땅 뭐가 있고요. 생보농자. 생보농자가 결국은 농자, 생보농자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주상공, 녹개, 생보농자 책에 써진 것만 30번 넘게 써져 있고, 다섯 번째 칸, 그러니까 주상공과 주상공이 아닌 땅, 녹개, 생보농자인데 개생보는 한 글자로 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칸, 주상공이 아닌 땅이 뭐라고요? 녹관농자입니다. 아무튼 형이 붙여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 칸, 주상공, 녹개, 생보농자. 그러니까 주상공에서만 뭐한다? 15번, 녹개에서만 뭐한다? 10번, 생보농자에서만 뭐한다? 5번. 다섯 번째 칸, 녹관농자에서만 뭐 할 수 있다? 25번 책에 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50번 넘게 책에 써져 있는 겁니다. 각각마다 5번씩 시험에 나왔고 300번 가까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주상공, 녹개,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14번 문제 동그라미 5번 도시적 축소. 이제 그다음 이 얘기는 그냥 설명이니까 들으시는 거고, 문제를 풀면서 지금 이 뒷얘기까지를 떠올릴 수는 없다고요. 문제 풀 때는 이 네 줄은 반드시 떠올려야 되고, 이것 갖고 8문제라고요. 이것 갖고 8문제이고, 그러니까 지금 다음 얘기는 할 수 뭐 이렇게 떠올리실 수는 없고, 글자만 봐도 지금 속이 그러니까 찾기가 또로 쉽지 않은데 내용을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고요. 먼저 도시적 축소가 뭐예요? 여기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용가리가 날라서 도시지역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토지의 부감성, 부중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도시적 축소라는 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도시지역이었죠. 도시지역이었는데 여기에서 여기만 도시지역이 됐다고요. 대한민국 땅 4가지 뭐가 있고요. 용도지역 4가지. 도관농자인데 도시지역 중에서 여기만 도시지역이 됐으니까 이 자리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관농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자리요. 그래서 도시지역인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네 줄은 뭐 그림은 안 그려도 괜찮고요. 도시지역 땅바닥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관농자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도시지역에 4가지 뭐가 있고요. 주상공록이 있죠. 설마 오늘 아파트 단지 털어서 숲 만들었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상공을 관농자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녹지지역을 관농자로 바꾸는 내용이라고요. 주상공 녹관농자에서 보면 녹관농자 관청이 볼 때는 녹관농자 다 비싼 땅이라고요.
녹계, 생분홍자, 그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거 빼고 나면 녹간농자랑 다 비슷한 땅이니까 녹간농자 내부에서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것은 무슨 사항이라고요? 경미한 사항이라고 쟤네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어찌고 저찌고 변경, 도시적 축소에 따른 그 변경은 그러니까 경미한 변경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고요.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한번 들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경미한 변경이니까 절차를 줄일 수 있다고요. 절차를 줄여서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아무튼 중요한지 경미한지는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건 쌓여야 알 수 있고, 근데 네 줄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8문제라고요. 8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다음 저 뒤로 가시죠. 그러니까 책에 66쪽이요. 약간 속도를 내야 되겠군요. 이제 원래 용도 지역까지 가면 좋은데 뭐 첫 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러자는 또 말씀드릴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66쪽에 3번 도시군관리계획 틀린 X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일조동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일조동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사선그고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사선근 뒷부분 지구단위계획 용역용 입지기계정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맞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뭐라고요? 단지를 정하고 도면 내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크게 짓게 완화해 준다고요. 뭐 참고로 이 문제집은 제가 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입지규제와 지구단위계획은 이 네 단어가 다 거의 대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뚱뚱 날씬 건폐율도 완화해주고 5가지만 지을 수 있다. 8가지를 짓게 해주고 용도도 완화해주고 뚱뚱 날씬 건폐율도 이거 다시 쓰시죠. 1번 옆에요. 쓰시고요. 단지 도면 건축 완화 쓰시면서도 계속 혈속으로는 또 쫓아가시자고요.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준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뭘까 용도도 건폐율도 용적률도 도시지역에서는 높이도 완화해 줍니다. 더 크게 지어라. 그러니까 앞에 거 맞죠? 완화해주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맞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용도지역 끝에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있고 뭐 그냥 아무튼 짚고 하자고요. 동그라미 2번 맞습니다.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대지 및 건축물 표시요. 대지 및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이요. 도시군관리계획을 졸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던 경우에도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과 함께 위반할 수 없다. X 틀렸죠? 같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다 지웠군요. 아무튼 지금 이거 딱 보면 이 자리인 거죠. 아래 것, 위 것이죠. 그러니까 딸내미 일요일 날 집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야 딸아 일어나 딸 같이 가 쇼핑 가서 가져오자 물건 너도 좀 들고 나는 누워서 잘 거야. 미운 딸이죠.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 손녀딸한테 야 손녀 애기야 오늘 쉬는 날이면 나 외숙모 집에 좀 데려다 줄래? 싫어요. 나는 잠만 잘 거예요. 못된 손녀딸이죠. 딸내미 엄마 같이 손잡고 쇼핑할 수 있고 손녀딸 할머니 모시고 같이 외숙모 집 데려다 드릴 수 있다고요. 같이 세울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위반할 수 있고 3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4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사선그고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사선그고요. 그러니까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도시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서 사선그고요. 수립해야 된다. 그냥 뭐 아무 내용도 없는 거예요. 첫째 줄은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 둘째 줄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요. 이것저것 고려하라고요. 별별 계획들이 있을 거잖아요. 또 우리 시가 군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라. 당연한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5번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한 정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반시 아래다가 괄호 열고 녹지 등 쓰시고요. 녹지 괄호 닫고 녹지 등 기반시설 종류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된다. 아까 잠깐 짚었죠.
네, 핵심 단어가 빠져 있어서 좀 약간 서운하긴 한데 차등을 두어 아래다가 도시 반대되는 화살표 농촌. 도시 쪽은 녹지를 돈 들여서 만들어야죠. 농촌은 녹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죠. 뭐 그런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뭐 그 얘기를 한 거고요.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4번 문제요. 도시군관리계획 설명으로 틀린 X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몇이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다. 용용용 입지 기계정 정 있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해도 그러니까 미리 인접한 시장군수와 협의한 경우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다. 지금 뭐 여기는 좀 국어가 약간 이상하긴 한데 네, 맞습니다. 맞고요. 우선 동그라미 2번 앞에 8글자 쓰고 가시죠. 동그라미 2번 앞에 공동입안 협의지정 하나 더 쓰시고요. A 플러스 B 하남과 성남에 이어지는 도로가 있다고 치자고요. 하남과 성남에 이어지는 도로의 경우에는 그 하남시장, 성남시장이 같이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네가요. 둘이 협의해서 위반할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고요. 뭐 그런 얘기인 겁니다. 뭐 그런 얘기인 건데 구호가 좀 이상하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는 지역역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인접한 시장군수와 협의한 경우 사선 거고요. 그러니까 인접한 시군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그럼 지금 여기는 이 두 번째 경우죠. 그러니까 A, B 같이 하는데 B가 그냥 A, 네가 세워. 그래서 협의해서 지정해 줬으니까 A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시장 또는 군수 지구단위계획 위반한 경우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한다. 이 결정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댁 원칙 국가는 그러니까 경부 고속도로와 용도구역 세 가지 시장군수는 뭐를 결정할 수 있다고요? 시장군수는 지지 결정할 수 있죠. 도지사에게 X 결정 신청 X 시장군수는 지구단위계획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국토부장관 국가계획 관련되고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무슨 도로요? 경부고속도로요. 동그라미 5번 시가우정구역 이제 뭐 그냥 나 냈죠. 3월 내신 거예요.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신고해야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되고요. 그러니까 신고가 이제 3월 내 신고이죠. 근데 약간 뉘앙스가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신고 안 하면 계속할 수 없다. 지금 그러니까 둘째 줄에 신고해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표현만 그런 거고 착수했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착수했으면 계속할 수 있는 거고 관청 지네들이 답답하다고요. 특히 시가우정구역, 수안조합무구역은 규제가 아주 센 곳인데 이거 하는데 지금 2년 3년 걸렸죠. 기초조사에 그 동네에 무슨 허가가 어느 정도 나 있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조사해 놨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허가 난 것 중에서 지금 3층까지 올라간 것 아니면 12층까지 올라간 것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한 2년 3년 걸린다고요. 2년 3년 동안 지금은 현재 어느 정도가 됐는지 궁금하니까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궁금하면 지네들이 얼마를 내야 되는데 500원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궁금하면 이 사람 보고 신고를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착수했으면 계속 할 수 있고 3월 내 신고하라는 거죠. 그래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지. 신고 안 하면 예를 들어서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상가가 허용됐다고요. 그래서 20층 상가를 짓습니다. 20층 상가 허가를 받아서 지금 이때 와서 18층까지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3월 이틀이 지났어요. 3월 이틀 지나서 3월 내 신고를 못 했다고요. 3월 이틀 지나서 신고하러 왔어요. 당신 3월 내 신고 못 했잖아. 넌 계속 못 해요. 18층 그대로 비워놔. 뭐 돔 나이트예요. 뚜껑 열리는 나이트요.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계속 할 수 있는데 알려달라 그런 얘기인 거고요. 틀린 것 3번.
5번 문제요. 도중관리계획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냥 이러저러한 뭐 그냥 이렇게 훌훌 훑어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일반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몇이요? 지역으로 변경, 용도지역 변경이고 동그라미 2번 주거지역의 투기과열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죠. 그냥 주택법 쓰시고요. 주택법에 투기잡자는 겁니다. 자, 아니고 동그라미 3번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집단 취락 지구를 표시해요. 지구를 변경, 용도지구 변경. 4번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거고 5번 도축장 설치가 뭐겠어요? 기반시설이겠죠. 기반시설 50가지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2번. 6번 문제요. 도시군관리계획 틀린 X요. 주민은 기반시설 주제주를 제한할 수 있다. OX. 건방을 떠시면 안 되죠. 예, 그러시지 말고요. 문제를 읽을 때는 천천히 읽으시자고요. 주민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렇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출판요. 여기는 50가지 기반시설, 도로, 수도, 하수도 등등에 대한 설치 정비 계량,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그 제한인 거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다가 쓰시죠. 죄송합니다. 세 줄을 쓰시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구역 돈 내라. 개발행위 허가에 걸리는 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구역이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라고요. 결국 뭐라고요? 돈 내라 구역입니다. 돈 내라 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라 어디에 걸려 있는 거고요? 개발행위 허가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지산대 제한하는 기지산대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1번이 틀렸고요. 뭐 그런 식의 말장난들은 넘어가셔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전체 흐름들을 아셔야죠. 동그라미 2번 용도지역, 그렇죠?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된다. 동그라미 2번도 간단한 것 같지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사선 그구요. 그 뒷부분이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려면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된다. 그러면 맞죠? 그러면 경미한 거는 의견 안 듣고 의회 의견 안 듣고 중요한 건 듣는데 용도지역은 중요한 거니까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사선 그구요. 관청은 제한자와 협의해서 제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제 법조문 그대로죠. 맞고요. 동그라미 4번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나드지 면적이 2%에 미달하는 경우 사선 그구요. 토지적성 평가,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출판요. 기초조사 해야 된다. 기초조사에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 학생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 근데 경미할 때는 뭐 안 할 수 있다. 경미한 건지 아닌지 모르죠. 넘어가시고 절대로 두 번 읽지 마시고. 동그라미 5번 공짜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공짜가 안에서 빵긋빵긋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는 거 두 번 읽지 마시고. 동그라미 5번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기준 표시요. 기준 아랫사람이요 윗사람이 정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 정한다. 맞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이 틀려서 답이고 동그라미 4번 첫째 줄 끝에요. 토지적성 거기다가 답을 쓰시고요. 중학생들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적성평가 하죠. 써내고 나면 2달 지나서 학생은 과학자 소질이 있습니다. 예술가 소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여기는 무슨 평가요? 토지적성 평가요. 토지야. 네 적성은 뭐니? 다 물어보라고요. 외울 건 아니지만 그냥 공부니까 쓰시면 개발, 농업, 그다음에 보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바닥 토지야 네 적성은 뭐니? 다 물어보면 셋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한다고요. 개발 적성, 농업 적성, 보전 적성입니다. 이제 점수로 딱 구분이 돼요. 여기는 콘크리트 붙자는 땅이고요. 프리즈 콘크리트 프리즈 땅이고요. 여기는 사람은 오가지만
콘크리트는 많이 붙지 말라는 거고, 여기는 콘크리트는커녕 가능하면 사람도 많이 다니지 말라는 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썼고요. 그러니까 2%의 미달, 2%의 미달은 개발 땅요, 보전 땅요, 나대지가 2%의 미달하는 곳입니다. 빈 땅이 2%의 미달은 개발 땅이에요, 보전 땅이에요. 개발 쓰시고요. 개발 땅바닥에다가 콘크리트가 가득 차 있는 땅에다가 너는 개발이니 보전이니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었고요. 답은 1번. 7번 문제요. 이반 제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 제한할 수는 없다. 이런 거 갖고 한참 생각을 해야죠. 뭐만 제한할 수 있고요. 기지산대만 제한할 수 있으니까 용도지역은 제한할 수 없죠. 맞고요. 동그라미 2번. 제한자는 해당 도중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를 X 부담하여야 X. 전부를 부담해야 된다. 틀렸죠. 그냥 그 위에 6번 문제의 동그라미 3번. 6번 문제의 동그라미 3번. 도중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사선거고요. 관청은 제한자와 협의해서 도중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거였고요. 7번 문제 2번 틀렸고 2번이 틀려서 답. 3번 기반설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고. 동그라미 4번 칠판이요. 제한 들으면 며칠 플러스 며칠 안에 대답을 한다고요. 45일 플러스 30일이죠. 도중관리계획 위반 제한을 받은 관청은 둘째 줄이요. 제한일부터 원칙적으로 45일 이내 위반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안에 30일 연장할 수 있고. 동그라미 5번 제한세는 도중관리계획 도서 계획 설명서를 첨부한다. 말로 제한하면 안 되죠. 문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입니다. 다음 쪽이요. 68쪽에 8번 문제요. 도중관리계획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안 할 수도 있다. OX 번역을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완전히 외우고 있는 거 아니면 조금 번역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7번 보시죠. 그러니까 1년에 1000건, 5000건입니다. 앞글자 8개 뭐가 있고요.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죠. 그러면 그 기반시설 하나로 학교 쓰시고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아래다가 학교.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기반시설로 학교가 있는 건 아시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학교는 안 만들어도 된다. 살았네. 엄마 우리 저쪽 시로 이사가. 학교가 없다면서요. 그 시는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엄마는 속 터질 일이지만 애기들은 얼마나 좋아요. 1년 내내 방학이에요. 학교도 없고요. 세상에 그런 그러니까 꿈과 같은 세상이 어디 있어요. 칠판이요. 있든 없든 지 할 일은 해야죠. 세상에 위것이 이건 우리나라 5군데밖에 없고요. 이건 60군데 수립하지 않는 거죠. 10만이야 등등 수립하지 않는 거고요. 윗계획이 없다고 용도지역도 없고 기반시설도 없고 그래요? 아니죠. 할 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아래는 아까 딱 그거밖에 없다고요. 두 가지요.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같이 세울 수 있다. 그런 거지. 위 것이 있든 없든 지 할 바는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도중관리계획은 생활에 필요한 거니까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거죠. 안 할 수 있다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은 용도지역 쪽 얘기인데 토지적성 평가 등에 의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관리지역, 그렇죠?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관리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가 금지된다. X요. 그 관리지역 아래다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두 글자를 쓰시고요. 그러니까 계획, 생산, 계생보가 있죠. 그러면 우선 조금만 지어라. 가장 센 곳 어디 규정을 적용한다고요? 보전 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뭐 동그라미 3번. 아이고 지겹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수산자원보호계획 진행을 한 도중관리 결정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중관리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면 동그라미 3번 X를 줄이려면 동그라미 3번 시작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X, 지정의 X, 관한 X 그것만 없애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7번이요. 도중관리계획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도중관리계획 위반한 경우 토지적성 평가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모르고요. 동그라미 5번. 도중관리계획 결정은 고시일부터 5일 후에 아까도 있었고요. 5일 후에 XX 고시일이 아니라 무슨 고시일이요?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4번 모르는데 그러면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개 갖고 푸는 거라고요. 4개 갖고 푸는 거고 답은 4번이고 그러니까 이건 다시 안 써도 되겠고요. 그냥 그래도 귀찮으니까 쓰시죠. 4번에 토지적성 평가 아래다 보고요. 개발, 농업, 보전 세 가지로 나뉘는 거고 그러면 동그라미 4번 시작하는 주거지역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이미 아파트 콘크리트가 꽉 차 있습니다. 개발 땅이요? 보전 땅이요? 개발 쓰시고요. 개발 땅바닥에다가는 개발이니 보전이니 그런 걸 물어볼 필요가 없다. 토지적성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지나고 나면 별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알 수가 없는 거고 모르는 거 이런 게 어려운 거죠. 모르는 것에 답이 걸려 있다고요. 답은 4번. 9번 문제요. 도중관리계획 틀린 X요. 동그라미 1번.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지구단위계획에다가 4글자 무슨 도면요? 건축도면 쓰시고요. 단지를 정하고 도면 내면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크게 짓게 완화해 준다. 건축도면이니까 무슨 법위원회요? 건축법위원회도 와야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뭐 뻔한 거고요. 국가계획 국토부장관 2반은 도중관리계획은 국토부장관이 결정한다. 경부고속도로 지가계획 세우고 지가결정하고 동그라미 3번 시가조정구역 진행에 관한 도중관리계획 결정인 이유 신고해야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맞고요.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중관리계획을 위반한 경우 지형도면 작성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건 X를 가장 줄이려면 시장은 지구단위계획 이외 이 아닌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이 아닌 도중관리계획을 위반한 경우 지형도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7번 문제죠. 시장구수는 뭐는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요? 지지는 지가 직접 결정할 수 있죠. 지가 결정했으니까 지가 지형도면을 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것들은 다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니까 도지사한테 올려서 도지사가 발표하게 해야죠. 동그라미 아까 있었고요. 도시적 축소에 따른 사승거구요. 뭐 줄여서 그 앞에다 그냥 경미인 거였죠. 경미한 사항. 용도지역 변경. 도중관리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도시적을 관농자로 녹지적을 관농자로 경미한 사항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 했어서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아시겠지만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는 그러니까 해설을 읽고 오시는 것과 그냥 듣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죠.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러면은 저는 또 말이나 오죽 빨라요. 말도 얼마나 빨라요. 말도 빠른데 이게 답이 몇 번인지도 모르고 받아 쓰다 보면 지금 뭐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읽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해설 읽고 다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아는 거 다시 한번 다지시고 앞으로 30번 더 다져야 시험장에 가실 거잖아요. 다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직접 얘기 들으면서 풀어볼란다.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꼭 풀어오셔야 돼요. 풀어오거나 읽어오셔야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그러니까 뭐 생소한 분들, 그러니까 저는 수업 방식이 이상하다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